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법원 행정처장님, 예. 지금 내란 특검, 이거 3대 특검이 아주 잘하고 있는데요. 사법부에서 신청하는 구속영장에 대해서 물론 사법부에서 판단할 일이지만은 기각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이 외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드론을 우리 드론 사령부에서 평양으로 김정은 15 그리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영대 내련 사령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됐어요. 드론 사령부에서는 평양에서 돌아오면은 중간에 낙하되게 파손시켜라. 이런 것까지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니, 김정은을 증인으로 불러야 되나요? 우리 특검이 평양에 가서 조사해야 되나요? 과학적인 문제가 있는데, 김영대 사령관 영장 기각하면은 외환 수사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평소 우리 사법부에 대해서 많이 존중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제가 조배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 드린 것처럼 이제 영장 담당하는 법관들은 그 당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평양 갈 수 없잖아요. 김정은 내란 특검으로 불러들일 수 없잖아요. 과학적 증거가 있는데 그런 중요한 드론 사령부 김영대 사령관의 영장을 기각하면은 사법부에서는 내란 수사를 못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국민들은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장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종국적인 재판에 있어서 과도기 중간적인 그런 이제 판단에 불과하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 단계에서 그 해당 법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믿어주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할 말이 없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다고 그러면은 외환 특수하잖아요. 그리고 과학적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법부를 간섭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은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해달라 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또 기각인데요. 이번에도 똑같은 판사였습니다. 문제의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인데요. 특검이 청구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겁니다. 이쯤 되면 특검 수사에 사법부가 조직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지우기 어려운데요. 이들의 목적이 뭔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영장전담 판사가 4명 있는데요. 이정재, 박정호, 정재욱, 그리고 남세진입니다. 이 4명이 돌아가며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누가 봐도 이상하고 수상한 흐름인 거죠. 단순히 우연이라 보기에는 정황이 너무도 치밀하고 반복적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 판사 중 남성 3명, 즉 이정재, 박정호, 정재욱은 모두 수원지법 출신이라는 점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직전 근무지가 수원지법이라는 겁니다. 지방법원을 전전하던 이들이 수원지법으로 옮긴 뒤 2, 3년 만에 나란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으로 올라온 건데요. 매우 이례적인 인사인 거죠. 더 놀라운 건 이들의 경력입니다. 이정재와 정재욱은 사법연수원 기수는 다르지만 모두 변호사로 일하다 2008년에 판사가 됐고 이후 지방을 돌다 수원지법에서 함께 근무했으며 최근 동시에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으로 발탁됐는데요. 이런 인사 흐름 자체가 이미 비정상적인 거죠. 사법부 내부에 조직적인 친윤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다는 강한 의혹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들 판사들이 모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고 하나같이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전력이 있다는 점인데요. 이정재 판사는 대북 송금 사건에서 안부수에게 실형을 선고했고 이는 이화영 부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신진우 판사보다 앞선 결정이었습니다. 박정호 판사는 김혜경 여사의 이른바 법카 10만원 사건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문제는 처벌 수위가 아니라 선고 시점입니다.
당초 이 사건은 2024년 8월에 선고될 예정이었는데요. 선고 직전 갑자기 변론이 재개되더니 변론을 급하게 마무리하고는 2024년 11월로 선고 시점을 옮겼습니다. 마침 그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위중교사 사건, 이화영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이 줄줄이 예정돼 있던 시기였는데요. 이른바 이재명 11월 위기설과 정확히 맞물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판결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에 따라 사법 일정이 짜인 거라는 의심이 제기되는 거죠. 이런 정황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의 아바타가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단순한 판결 문제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사법 권력의 오남용입니다. 그나마 윤석열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남세진 판사조차 이번에는 김용대, 김계환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당시 윤석열에 대한 영장도 불가피한 증거와 정황 때문에 마지못해 발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김용대, 김계환 기각으로 남세진 판사도 결국 친윤 사법 카르텔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셈인 거죠. 김계환은 VIP 경로서를 박정훈 대령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핵심 인물인데요. 그는 국회와 재판정에서 줄곧 VIP 경로를 부인해왔습니다. 그런데 영장실질심사 직전에 입장을 바꾸며 VIP가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는데요. 이건 전형적인 위증이고 증거인멸인 거죠. 그럼에도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알 수 없는 이상한 기각 사유였습니다. 이쯤 되면 특검이 아무리 수사를 해도 법원이 그 길목을 막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금 특검은 내란과 헌정질서 파괴라는 초유의 중대범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이 계속 기각되고 있다면 그건 수사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의 문제인데요. 이들의 노골적인 특검 방해가 이젠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2025년 6월부터 7월까지 특검이 청구한 영장 6건 중 무려 5건이 기각됐는데요. 이는 기각률이 무려 83.3%에 달하는 결과입니다. 2025년 6월 내란 특검이 윤석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전담 판사가 출석 의사를 이유로 기각했는데요. 이어 7월에는 김건희 특검이 건진 법사 사건과 집사게이트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혐의 소명 부족과 수사 대상 불명확을 이유로 익명의 판사가 모두 기각했습니다. 오죽하면 비판받을 걸 우려해 판사 이름마저 비공개했는데요. 자신들도 잘 알고 있는 거죠. 2025년 7월 9일에는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구속영장을 남세진 판사가 유일하게 인용했습니다. 이어진 7월 20일에는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을, 22일에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구속영장을 각각 남세진 판사가 기각했는데요. 특검이 수사의 칼날을 들이댈 때마다 사법부는 중요한 고비마다 길목을 막고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우연이라 보기 어려운데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이 돌아가며 기각을 반복하고 그 판결 흐름이 특정 세력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면 이는 명백한 사법권 남용입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바로 특검을 넘어 특별판사, 이른바 특판 도입인데요. 22일 국회 법사위에서 나온 이 발언은 결코 가벼운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내란 수사를 둘러싸고 사법부의 판단이 계속해서 국민적 상식과 어긋난다면 이제는 사법기능 일부를 분리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절박함의 표현인데요. 내란 특검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립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 기회를 반복적으로 막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사법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데요. 사법의 탈을 쓴 정치적 공모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사법부는 지금 친윤 카르텔의 방탄막이 돼 있다는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특검이 수사의 칼날을 들이댈 때마다 이들이 영장을 기각하며 버티고 있는 현실은 단순한 우연이 절대 아닙니다. 특정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사법권의 오용이며 결국 스스로 사법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건데요. 이대로 간다면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될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건 진실을 밝히는 정의로운 판결인데요. 시간은 없습니다. 특검은 제한된 시간 안에 수사를 끝내야 하는데요. 그 시간을 사법부가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법원이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한다면 그 대가는 사법부 스스로가 감당하게 될 겁니다. 제가 법원 행정처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보통 쉽게 뭘 잊어버리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는 내란이 일어난 후에 서부지법 폭동, 이 폭도들에 의해서 법원의 간판이 떨어지고
정문이 파괴되고 유리창이 깨지고 깊이가 다 깨지는 것을 벌써 다 잊지 않았나 하는 두려움이 듭니다. 지금 특별검사는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면 특별히 검사를 임명해서 특검을 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재판을 잘못한다고 해서 법원한테 그걸 뺏어서 우리 정치권도 특판 만들자라고 주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사법부를 믿고 신뢰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뒤집어 보면 저는 그 책임의 무게도 훨씬 더 크게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란 특검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 내란 특검은 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헌정 질서를 완전히 파괴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존립의 문제, 존망의 문제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것을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고 지금 특검이 출발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올바로 세울 수 없고 우리 후손들한테도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은 한시적으로 저희가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면 이것이 새로 묻힙니다. 제가 그래서 법과 원칙에 따르지 않는 사법부의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하게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고려되어야 하고 일반 범죄나 일반 사건처럼 장시간이 투여되고 하는 시간과 동일한 원칙과 잣대로서 이걸 본다고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해서 검찰들이 압수수색을 하거나 뭘 하거나 영장 청구를 하거나 이것들이 번번이 법원에 의해서 기각된다고 해서 그 진실이 안 밝혀진다고 하면 법원도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정말 특검이 아니라 특판이 생길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같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우리 사법부도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보내주신 자료들 바탕으로 오늘은 상당히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사안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바로 내란 혐의랑 또 3대 특검 수사 관련해서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계속되면서 논란이 커지는 그 상황인데요. 이 자료들이 제기하는 핵심 쟁점들 또 의문들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요. 지금 진행 중인 내란, 또 헌정질서 파괴 혐의 특검 수사, 이게 좀 예상치 못한 벽에 비딪혔다. 뭐 이런 점을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그 핵심 피해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사법부의 판단 기준, 또 그 배경, 여기에 대한 좀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주로 담겨 있어요. 자료에서 딱 처음 눈에 띄는 게요. 영장 기각률인데 이게 좀 이례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2025년 6월에서 7월 요 사이 특검이 청구한 영장이 6건인데 그중에 무려 5건이 기각됐다. 기각률을 치면 83.3%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 숫자가 뜻하는 바가 크다. 자료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료들을 보면 이 높은 기각률이 그냥 단순 통계가 아니고 수사의 방향 자체를 좀 흔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요. 이 우려가 더 확 와닿는데요. 예를 들어서 김영대 전 드론 사령관 있잖아요. 이 경우에 평양으로 드론 보내고 복귀할 때 파손해라 이런 지시 내린 증거까지 제시됐었는데도 영장이 기각됐다는 겁니다. 자료에는 뭐랄까 김정은이라도 증인으로 불러야 진술 믿어줄 거냐 이런 탄식까지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이 영장 기각한 판사가 남세진 판사였고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사례도 비슷하게 얘기가 나오는군요. 그 VIP 경로설 이거 처음엔 부인하다가 영장심사 바로 직전에 말을 바꿨는데도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없다 이렇게 보고 기각했다고요. 이것도 남세진 판사 결정이었고 자료들은 이런 판단 근거를 좀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료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특정 판사, 특히 남세진 판사의 결정에 좀 주목을 해요.
과거에 윤석열 구속영장은 발부했던 판사인데 이번 김용대 김계환 영장은 기각한 걸 두고 혹시 이거 친윤 사법 카르텔의 일원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건 자료에 담긴 주장입니다. 판사 개인을 넘어서는 어떤 패턴에 대한 지적도 있던데요. 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4명 중에 남성 3명, 이정재, 박정호, 정재욱 판사. 이 세 분이 모두 직전 근무지가 수원지법이었고 또 비슷한 시기에 영장전담 부장으로 온 게 좀 이례적이다. 이런 분석 말입니다. 자료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제공해주신 자료들은 이런 인사가 그냥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시각을 좀 강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판사들이 뭐랄까 돌아가면서 영장을 기각하는 듯한 모습, 이게 특정 세력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조직적인 특권 방해 아니냐 혹은 사법권 남용 아니냐 이런 강한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판사들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좀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이런 점까지 언급하면서 조국 대법원장의 아바타라는 표현까지 등장한다고 자료는 전하네요. 이건 뭐 단순 판결 비판을 넘어서는 헌정 질서 자체에 대한 위협이다. 이렇게까지 연결짓는군요. 그럼 법원의 공식 입장은 자료에 어떻게 좀 나와 있나요? 물론 그 자료에는 법원 행정처장의 단론도 간략하게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법관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판단하고 있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인데요. 하지만 자료의 전반적인 논조는 이 내란이라는 중대범죄 수사의 특수성 또 시급성 이걸 좀 감안해야 하는데 일반 사건하고 똑같은 잣대를 그냥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게 과연 맞냐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결국 이게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그런 절박함이 느껴지네요. 특검 수사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핵심 피의자들 신병 확보가 계속 안 되면 이거 뭐 진실규명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이 자료 전체에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요. 대한민국의 존립 그리고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이 중대한 과제가 사법부라는 문턱에서 좌절될 수도 있다. 이런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요. 만약에 법원 판단이 계속해서 국민들 법감정이나 상식하고 좀 동떨어진다면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가 그야말로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 이런 경고이기도 하죠. 과거 서부지법 사태까지 거론하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해선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자료들이 제시하는 가장 좀 도발적인 질문이 나오는데요. 사법부가 계속 이런 식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는다면 현재 특검 제도를 넘어서 아예 특별 판사, 그러니까 특판을 도입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이건 뭐 단순한 제안이라기보다는 현 상황에 대한 어떤 극도의 절망감 또 위기의식이 반영된 목소리로 일치네요. 국가적 위기 앞에서 사법부의 역할과 신뢰 문제,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우리 사회가 다 같이 좀 성찰해봐야 할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